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학습 목표를 한 아이와 수행 목표를 한 아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인지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시험을 딱 보고 왔어요. 시험 보고 오면 어머님들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죠? 대표적으로 오늘 시험 잘 봤니? 그 물어보시죠. 두 번째, 몇 점 맞았어? 세 번째, 욕심 있는 엄마들 이러죠. 너보다 잘 본 아이 있어? 반면에 또 어떤 엄마 이렇게 물어요. 야, 옆집에 그 철수보다는 네가 더 잘 봤지?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럼 다섯 번째 뭐라고 하죠? 야, 점수가 이게 뭐야? 라고 말씀하세요. 엄마와 아이들 이 표현은 공감하실 거예요. 엄마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시험 점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와 뭐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거기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엄마 자신들 만족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아이들이 시험 정말 질리게 만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질문을 조금 바꾸면 아이는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어머님들 사용하시는 질문 자체가 먼저 좀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예전에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옵니다. 학원 수업을 잘 따라오면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고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엄마는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몇 등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모든 중심이 아이가 아니라 아이 점수라고 느낄 정도예요. 너무 점수에 목매여 있어요. 심지어 어떤 어머님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점수부터 올려주세요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엄마들의 그 아이들을 제가 쭉 보면 기가 굉장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시험 점수가 올랐어도 와, 나 올랐어 그러는데 그 자기의 만족보다는 엄마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가 죽어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시험 때도 한참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인데도 그냥 멍하니 창문을 보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시험은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시험은 아이를 평가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시험은, 정말 올바른 시험은 아이가 잘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못하는지를 찾아서 보충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잘한 아이는 아닙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약점을 채워서 잘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서 잘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제목에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이 이론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드웻 교수님께서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 두 가지를 먼저 처음으로 언급하셨어요. 학습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 결과가 아니고요, 배우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 아이들이 학습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배움이 따분하지가 않아요. 배우는 과정이 하나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하나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학습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수행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예상이 되시죠? 바로 시험 점수에 초점을 맞추는 아이들이에요. 시험 점수에 초점 맞춘 아이들이요, 공부를 왜 하지? 또 내가 왜 이걸 배워야 하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기 주도적 학습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상담하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면 사회에서 이거 써먹나요? 특히 이제 수학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미적분을 배워요. 확률과 통계를 배워요. 기하를 배워요. 대놓고 저에게 선생님 이거 사회전에 써먹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억지로 하는 거죠. 결과는 당연히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당연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이라는 단어 명칭이 학이 배울학자 습이 익힐 습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익힐 습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습은 누가 할까요? 옆에서 멘토가 채워줄까요? 선생님 채워줄까요? 아니에요. 혼자서 채워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익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이 자신과의 싸움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에게 매우 유리하다라는 점이죠.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점수를 위해서, 탑을 위해서 수행 목표를 배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습 목표를 추구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학습 목표 추구하는 아이들 따라잡기 힘듭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정말 탑으로 달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는 그나마 좀 중학교 3보다 조금 시험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내신이. 근데 1학년 2학기 때 3등급으로 추락을 하게 됐어요. 2학년 때 4등급, 5등급, 3학년 때 6등급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지방 쪽으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학습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움에 초점이지만 수행 목표는 결과에 초점이기 때문에 수행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험, 즉 배움이 마치 고행길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또한 수행 목표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한 번 시험 망치잖아요. 그럼 다 포기해버려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물론 이제 수시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총 몇 번의 시험이 있죠? 5번 아니죠. 2번 정도니까는 9번 시험이 있잖아요. 학기당 2번의 시험이 있으니까요. 9번의 시험이 있는데 그 9번 시험에서 한 번 시험 망치면 8번 시험 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반면 학습 목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 시험 망쳤어요? 아니에요.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고등학교 아이를 수행 목표 아이를 갑자기 학습 목표로 바뀌겠다. 그것은 솔직히 불가능하죠. 학습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들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너 오늘 시험 점수 몇 점 맞았어? 그런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어? 아니면 그 배우면서 무엇이 즐거웠어? 라고 자주 물어보시면 아이는 무엇을 인식하게 될까요? 결과가 아닌 무엇을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이는 공부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보니까 정말 어렵지는 않으시죠,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머님들도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봤을 때,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겪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시험 점수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학습 목표 지향적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배움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 배움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로 풀어나가신다면 아이 역시 만족스럽고 어머님 역시 만족스럽다는 것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